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이 애플에 기아의 4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애플카 협력 계약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을 도배했죠. 그래서 선투자 통해서 전용 생산 설비를 구축할 전망이고, 기아 조지아 공장서 2024년 생산 목표로 연간 10만 대 규모에서 최대 40만 대 규모, 이 부분의 협약 부분 관련해서 2월 17일 정도에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구체적인 뉴스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뭐 협력에 대한 회의론도 일정 정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제 그 호재성 뉴스와 관련된 부분이냐, 또 아니면 이 애플과의 협약이 결국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정말 기아차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제 뉴스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그 속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 기아차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뭐예요? 기술적 흐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요 뉴스였죠. 그죠? 애플의 기아의 4조 원 규모의 투자, 이 이야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 시기를 2월 초로 정했지만 한 차례 미뤄져서 2월 17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그죠?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직접 계약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플의 이제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애플카 프로젝트에서 기아가 차량 생산을 주도하는 가운데 현대 글로비스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비스는 미국에서 글로비스 아메리카와 조지아 법인, 엘라베마 법인, 뭐 이 현지 육상 운송 자회사 지이트 등 4개 법인과 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이 기아와의 이 애플 협력이 추진되는 경우엔 현대 글로비스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부분이죠. 또 이제 반대로 현대차 안팎에서 커지는 애플카 협력 회의론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애플카 정말 멋있게 생겼네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차와 애플이 협력을 논의했다는 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데, 그죠? 현대차가 우려하는 부분은 자사의 고유 브랜드가 애플카에 가려서 묻힐 수 있다는 점이죠. 애플이 사실 막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이 내연기관차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뭐 이 미국이나 유럽 부분에, 그리고 뭐 아시아 뭐 이런 쪽 라인에서 포지션, 이미지 포지션을 잘 하고 있었는데, 항상 이 시장 점유율에서는 5, 6위 정도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빠르게 이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또 최대 강점인 수소차, 이런 쪽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자동차 발전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진화해야 되는데, 행여나 이 애플카와 이 협력을 하게 되면, 그죠? 애플카의 경쟁력이 뛰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막강한 기술력의 애플, 이 부분에 의해서 현대차, 특히 이 기아가 결국 이 뭡니까? OEM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죠? 위탁 생산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 그죠? 독자적인 현대차, 기아차의 이 자율주행차, 이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애플이라는 거대 기업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죠? OEM 업체로 전락이 하게 되면, 좀 이미지를 실추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양사 협력이 시너지를 낼 것이냐, 아니면 OEM 업체로 전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뭐 제가 딱히 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그죠? 자, 이제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미국 시장을 겨냥해 애플카를 생산하는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를 살리면서 애플과도 협력하게 되는 양수 겹장의 카드를 쥐게 되는 흐름인데, 애플과 손잡는 것이 현대차 그룹의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부분들, 그죠? 이런 내용 부분들을 같이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냥 무조건 애플카 하고 손잡는다고 주가가 하염없이 올라간다라는 쪽으로도 바라보지 마시고, 또 반대로 애플카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애플카하고 지금 2월 17일 뭐 전후에서 계약을 할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또 연기되거나 또 행여나 취소된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왔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안희땡 굴뚝에 연기가 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정의선 현대 회장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거라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또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지수적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의 주가입니다. 그죠? 기아차가 사실 이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 이제 이 급등을 했었던 때가 이때잖아요. 그죠?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급등했었던 부분. 그죠? 이게 이제 애플카 뉴스로 인한 급등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우고 한번 우리가 뉴스의 효과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했었던 구역입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목요일 날 MTN 저녁 방송에 요날이죠. 요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격 이하로, 종가 이 가격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들으셨으니까 기억을 하실 거고, 그죠? 그런 라인에서 이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한번 보세요.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날 급락을 했는데, 그죠? 금요일 날 되돌아 나오고 올라오긴 했어도 기아차하고는 모습이 틀리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의 이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죠? 아까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급등의 출발점 부분까지 현대차는 다 내려왔고, 이런 박스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죠? 똑같은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직접 해당 당사자가 기아니까, 그죠? 기아차는 이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오늘 그 고점을 돌파했다 내려왔죠. 그죠? 기아하고의 협약이다라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대차는 실적이 예상치 정도다. 그죠? 반면에
기아차는 서프라이즈,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가져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거냐? 뉴스를 통해서 상승한 부분이 이 부분이긴 해도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정도의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현대차하고는 틀리기에 우상향된 박스 라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내일 이제 관건인데, 그죠? 오늘 외국인들이 그나마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내일 이전 고점 라인 부분 위에서 시작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해낼 수 있느냐? 그죠? 뭐 미국 시장은 저는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고 뭐 또 추가적인 급락으로 갈 모멘텀도 그렇게 없다. 그죠? 뭐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뭐 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공매도 해제 부분을 일정 정도 5월 3일까지 연장을 한 상태에서 그 개인들이 또 공매도가 5월 3일까지 연장됐다라는 거를 가지고 세게 들어오는 흐름을 갖는다면 조금 부담일 수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자, 그런데 제가 왜 제목 타이틀에 여러분들께 이런 타이틀을 올려놨냐면, 그죠? 애플과 협력 회의론을 극복하는 방법은 실적과 성장성이 답이다. 왜 이야기를 올려놨냐면, 실적으로 미루어 봐서, 그죠? 애플카 협력이 아니어도, 그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2020년 4분기 매출이 16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죠? 1조 2,800억 정도 나왔죠. 특히 지금 이 5분기, 5분기 연속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죠? 뭐 사실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유럽에서 매출이 8% 정도 감소했고, 신흥국 판매 부진이 일정 정도 나왔고, 그리고 또 국내 공장이 파업을 하고, 또 이 환율이, 그죠? 원화 강세가 4, 4분기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예상치보다 24%를 상회하는, 그죠? 시장 기대치를 24%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한 거죠. 그죠? 자, 기아차의 2020년 매출액은 약 59조입니다. 59조의 영업이익을 2조를 달성을 했어요. 59조의 2조. 그런데 애플과 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올해 2021년 예상을 보면 매출이 10조 정도 더 늘어날, 10조에서 11조 정도 더 늘어나는 70조, 영업이익은 20조에서 2배 반이 더 나오는 약 5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퍼가 24.3배인데 2021년은 8.3배로 퍽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뜻 이해하시죠? 그죠? 애플하고 협력을 하지 않아도 2021년 매출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의 성장이 남다르다. 그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아차는 낮은 단가의 범용 모델을 판매하는 기술적 팔로우로서의 인지, 그 부분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나 또 다른
이 잘 나가는 완성업체들보다 할인 거래되어 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현대차를 형이라 부르고 기아차를 아우라 부르잖아요. 그죠? 아우가 형보다 나을 수 있냐?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북미나 유럽 점유율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고 수요 증가에 기반한 인센티브 축소와 차량 공식 판가 인상이 거듭되면서 실질 ASP 상승이 지속 중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기아차는 애플의 협력, 그런 뉴스 때문에 확 상승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떨어지고 뭐 하는 부분을 갖지만 현대차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뭐 어느 분이 현대차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대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느냐, 누가 더 상승을 하면 더 많이 상승할 거냐, 현대차와 기아차 이 두 완성업체 중에서 그 중에서 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자동차를 할 거라면 저는 기아차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영업이익이 20조에서 50조를 예상을 하니까 2020년에서 2020년 20조인 영업이익이 올해 50조 정도의 예상. 그죠? 이제 백신과 이 치료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정상화가 되는 흐름 속에서 기아차의 밸류,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그죠? 애플과의 협력이 아니어도 올해 12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번 뭐 단기에 12만 원 간다는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의 흐름대로 꾸준하게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그죠? 그런 부분을 갖는다면 그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내용을 좀 이 1월 자동차 판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딱딱해서 싫어하는데, 그죠? 사실 어제도 1월 기업들의 수출 실적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1월 수출로 보는 의미, 그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쪽이 수출의 증가율이 컸느냐, 그죠? 그래서 이 반도체, 가전, 통신기기, 뭐 IT 부분, 이런 부분이 수출 상위권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인 게 컴퓨터, 가전,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그죠? 이런 빨간 부분이 1월인데 가장 높이 증가한 부분이 컴퓨터지만 자동차 부분도 상당히 크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직 다 잠잠해진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부분, 반도체는 조금 작년 12월보다는 조금 못하긴 해도 전체적으로는 나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래서 OLED 쪽 라인 부분에 덕산, 네오룩스, 그죠?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디스플레이 쪽 라인 부분에 OLED 쪽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동차 수출이 잘 됐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보는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애플 이쪽에 들어가서 이 자동차의 12월 수출 부분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죠? 1월 수출. 자, 1월 수출을 보니까, 그죠? 1월 국내 자동차 판매 부분에 있어서, 그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영업일수가 증가한 부분이나 신차 효과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YOY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내수는 11만 6천 대, 그죠? 그래서 16% 증가했고 수출은 26% 증가했다는 게 나오죠.
그죠? 자동차 전반으로 국내에서도 증가를 했구나. 그죠? 작년 1월이면 코로나 사태 이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2021년이 2020년 코로나 이전 사태 그때보다도 더 증가했구나, 자동차 판매가. 자, 그러면 글로벌 판매에서는 어땠느냐? 글로벌 도매 판매, 공장 판매를 보니까 다 증가를 했어요. 2%, 8%씩. 그죠? 자, 현대차가 2%, 8% 증가하는 가운데에서 기아차는 3%, 9% 증가했죠. 그죠? 전년 대비. 그죠? 기아차의 증가 이 1%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특히 인도, 기아차는 미국에서는 조금 줄었는데 인도나 그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신흥국 시장에서 상당폭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미국 뭐 소매 판매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대차 뭐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기아차는 플러스 6%. 그죠? 이 소매 판매 미국 소매 판매 쪽에서는 기아차가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상승 흐름을 갖는구나.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형보다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할인 흐름을 받았는데 그 할인 근거가 소멸됐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보시다시피 왜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주가 흐름이 더 좋은지가 나온 거지요.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야, 기아차가 10% 올라가니까, 그죠? 현대차를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현대차 주가 부분은 뭐예요? 그동안 기아차보다 할인 근거 현대차가 못 올라간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기업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유아, 만도 뭐 이런 거 다 백화점으로 계좌에 넣으면 다른 2차 전지는, 다른 반도체는, 다른 자율주행차는 이런 거 못 사잖아요. 종목마다 이렇게 뭐 1, 2%씩 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에 무엇 때문에 그런 힘을 발휘하는지, 기아차가 또 좋은 모습을 하는지, 그죠? 애플카의 뉴스 때문에 이 두 개가 빵빵 뜨긴 했어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기본적인 영업 실적의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이 종목의 하단 라인은 이제 이렇게 저점이 잡힌 거죠. 그죠?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다시 내려와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라인에서 잡힐 거고, 아니면 바로 올라가서 다시금 추세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내일 시초가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흐름인데, 시초가를 내일 갭상승해서 시초가를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키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또 그죠? 요 박스 라인의 중심 부분, 그죠? 중심 부분까지 약세를 보일 수는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87,500원, 그러니까 딱 10,000원이네요. 그죠? 지금보다 가격이 만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라면 매수 쪽이다. 그죠? 목요일날 이야기했었던 이런 라인은 가장 싼 라인이고, 이제는 조금 더 올려도 되는 라인이다. 그죠? 보유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부분은 한 11만원, 12만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는 거고, 단기는 수급 상황을 체크해서, 그죠? 그러면서 10만 원 넘어가서 한 10만 5천, 11만 원 라인에 비중 조금 줄였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든지, 그거는 성향이나 그 상황마다 틀린 거죠. 그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애플카 협력했다고 근데 그 협력의 계약을 체결하면 다이렉트로 뭐 12만 원 정도 가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2024년부터고 그죠? 그런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폭발하면 그런 현상이고 또 행여나 그 부분이 아니어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기아차의 할인 근거 소멸의 모습이다. 그건 뭐예요? 실적과 성장성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